네이버의 1차 반영이 완료되는 시간인 3시간 후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위 노출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한테 해주시는 질문들 중에 포스팅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맛집 포스팅은 키워드 잡는 것부터 포스팅까지 넉넉 잡아서 30분 정도면 끝내는데, 제가 어떻게 포스팅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키워드 고민하는 과정부터 빠르게 포스팅하는 과정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30분 정도를 정석으로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조금 빨리 감기 한 부분은 감안해주시고, 체험단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블리니 분들은 이렇게 쉽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부담감을 확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스팅을 발행하자마자 영상 편집해서 바로 올릴 거라서 상위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같이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안 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장 이름 나트랑 아너이를 검색해봅니다. 쭉 내려가서 이미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의 방문자 수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꿀팁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제목에서 서브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갈비탕 쌀국수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량이 너무 없는 키워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뚝배기 쌀국수로 검색해볼게요. 920명 이 정도면 너무 좋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방문자 수가 많긴 하지만 1등이 117일 전, 2등은 키워드가 부분 포함되어 있고 대충 해볼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아너이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 제목에서 쓸만한 키워드가 있나 확인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딱히 쓸만한 키워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식당 이름이 안어이퍼라는 식당인데 안어이로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괜찮죠. 이전 매장이 없어져서 포스팅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아직까지 몇백 명씩 검색을 하니까 이 검색량까지 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우리가 정한 키워드랑 뒤에 후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후킹을 과하게 억지스럽게 하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후킹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식당 같은 곳은 메뉴, 가격, 할인, 내돈내산 이런 것들을 넣어보고, 한국에서는 주차라든지 웨이팅 같은 키워드도 넣어보면 좋습니다. 검색량이 없네요. 어쨌든 오늘은 글쓰기가 핵심 주제니까 제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템플릿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포스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식당 종류는 이런 완전 간단한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PC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대부분의 검색자들은 핸드폰,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바일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얘기할 내용들을 소개해주면서 글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들을 소소하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나도 여기 가려고 했는데 무더위에 10분 고생했다고? 뭐지? 약간 소소한 거. 그러니까 너무 억지스럽지 않고, 대충 넘어갈게요. 대략적으로 목차를 작성해봤는데, 맛집이나 카페 같은 종류들은 간단합니다. 위치랑 매장 운영 시간 같은 매장 정보, 그리고 메뉴, 추천 메뉴, 그리고 제 개인적인 후기, 추가적으로 근처 맛집 소개 정도? 저는 이 정도로 하는 편입니다. 역시 중간 이후쯤에 뭔가 글을 더 봐야 할 이유들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제가 먹었던 뚝배기 쌀국수는 진짜 맛있었는데, 뚝배기 쌀국수 맛있어요 이런 거보다 뭔지 알 수 없는 말로 남겨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글을 보게 되겠죠? 전 처음 가는 해외여행지에서 구글 맵만 딱 첨부해 놓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시내에 특별한 건물이나 식당들이 모여있는 주요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올려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따로 캡처해서 넣고 구글맵도 따로 첨부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각자 고민해보고 검색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넣어보면 좋겠죠. 식당을 리뷰하는 글은 마케팅적으로 되게 딥하게 작성하는 글도 아니고, 전문직의 브랜드 블로그 대행처럼 어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정보에 아무 말 대잔치, 이 밸런스를 잘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아무 말 대잔치 그런 쓸데없는 내용을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 노출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글자 수는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정보만 빽빽하게 넣으면 읽는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플랜카드에 왕갈비 쌀국수 맛집이라고 써있지만, 아까 확인한 것처럼 뚝배기 쌀국수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아무리 매장에서 왕갈비 쌀국수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놔도 검색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인 뚝배기 쌀국수라고 적어야 됩니다. 메뉴판 사진도 다양하게 넣어줍니다. 넣을 만한 매력적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면 메뉴판에서 핵심적인 한두 장 정도만 올려도 되겠지만, 아너이에서 찍은 사진이 몇 장 없어가지고 그냥 메뉴판 사진도 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 중에 사진을 안 찍은 것도 있네요. 동영상만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캡처해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주문한 메뉴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면서 너무 딴소리가 아닌 내용으로 글자 수를 채워주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키워드 사진 개수, 영상 넣기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이번 영상 맨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찾는 눈치 있죠.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검색량이 너무 없으니까 딴 걸 찾아볼까? 이거는 검색량은 괜찮은데 방문자가 엄청 많은 큰 블로거들이 꽉 차 있네. 이런 눈치를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상위 노출 될 법한 키워드를 고른다면 어떻게 써도 대부분 상위 노출이 성공하게 돼 있고, 애초에 상위 노출 가능성이 없는 키워드를 가지고 뭘 몇 번 반복하고 사진을 얼마나 넣고 무슨 짓을 해도 상위 노출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글은 대충 쓰되 키워드 잡는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를 확실하게 메인 키워드로 사용한 건지 서브 키워드로 사용한 건지, 모든 사람이 후자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동영상을 넣을 건데, 아너이에서 파는 이 뚝배기 쌀국수가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후킹으로 좀 넣어 볼게요. 동영상을 눌러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소소하게 이런 요소들을 넣어 놓으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행동하게 되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쭉쭉 적어줍니다. 앨범에 보니까 매장 내부 사진도 두세 장 있길래 이것도 중간에 넣어서 활용해 줄게요. 수평 같은 거 잘 맞춰주시면 좋고, 사람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진을 만지는 건 본질적인 것들은 아니니까 여유 되시는 대로 신경 쓰이시는 만큼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거의 다 작성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야 이렇게 대충 쓰는 거야?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서론과 본론이 끝났고, 결론 부분에서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나트랑 아너이, 나트랑 아너이퍼, 나트랑 뚝배기 쌀국수 이렇게 한 번씩 더 언급해주면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라고 알고리즘에게 인지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키워드를 한 번씩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긴 한데 당장 필수적인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사용하는 썸네일 템플릿이 있어서 그냥 빠르게 사진만 넣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대충 할게요. 마지막으로 발행하기 전에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중간중간 이모티콘 넣고 글자에 색 입히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따로 하시면 되겠고, 전 요새는 입금 받고 작성하는 글 아니면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팅하는 행위의 부담감을 줄이고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찾는 감각, 이걸 키우는 거를 최우선 순위로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진 아래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넣어 놓으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미지 탭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 이미지 탭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넣어 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이버의 1차 반영이 완료되는 시간인 3시간 후에 들어가 봤습니다. 상위 노출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트랑 안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1등에 올라와 있네요. 두 번째로 나트랑 아너이 퍼로 검색을 해볼게요. 요거는 3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 쌀국수 한번 검색해볼게요. 요것도 3등에 올라가 있네요. 다 1위에 올라가진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호다닥 썼는데 요 정도면 양호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아직 포스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빠르게 공유해드렸는데, 일단 블로그라는 것을 활용해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포스팅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하시려면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그냥 저처럼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도 되고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제가 블로그 알려드리는 분들께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포스팅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80에서 90은 키워드를 찾는데 에너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10, 20 정도의 에너지로 편안하게 포스팅하는 거예요. 맞춤법 틀려도 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면 어떻게 써도 상위 노출되는 거고, 아마 이 좀 지루할 수 있는 포스팅하는 영상을 끝까지 보실 정도면은 굉장히 간절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되 너무 어렵다, 진짜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 이런 키워드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좀 더 나은 키워드가 있을지, 아니면 키워드를 도저히 못 찾겠다 고민들을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주변에 포스팅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서 영상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